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렉서스의 NX450H 플러스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원래 이 NX라는 모델은 렉서스에서 2014년에 최초로 출시가 됐죠. 그러고 나서 특히 북미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차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작년 같은 경우도 2600대가 팔렸는데요.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1600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000대 이렇게 팔렸습니다. 최근에 렉서스의 인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높아지고 있죠. 렉서스의 인기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모델 중 하나다. ES죠. ES300H라든지 RX라든지 NX라든지 몇 가지 그 주요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NX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모델이다. 오늘 이 차를 타고 지금 서울 외곽을 좀 이렇게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역시 렉서스의 명성답게 렉서스 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조용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주행감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 특징을 여지없이 반영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좀 더 달려보면서요, 이 렉서스 NX450H 플러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렉서스 NX450H 플러스 외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렉서스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가져왔죠. 이게 2세대 모델인데 뭐 1세대와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릴이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좀 패턴이, 그릴 패턴이 바뀌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그릴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그 모래시계형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그릴 디자인에서는 여기를 굉장히 짧게 주고 밑에를 길게 줬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테두리도 메탈릭으로 일체감을 줬죠. 그래서 그린색과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주간주행등인데요. 이렇게 렉서스의 L자, L자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예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매끄럽고 길쭉하게, 좀 더 예쁘게 이렇게 변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변화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변화한 느낌이 들고요.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측면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 뒤에가 약간 내려가는,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각져서 딱 내려가면 조금 더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들 텐데, 이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휠을 보시면 휠이 18인치 휠인데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이게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약간 기하학적이면서 좀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렉서스 최초로 적용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버튼처럼 이렇게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 이렇게 당기면 이 속안에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이 눌려집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리죠.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속안에 이렇게 해서 이 주유구처럼 생긴 이게 양쪽에 있습니다. 이 주석 쪽에 있는 것은 눌러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전기를 충전하는 그런 충전구가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반대쪽에는 기름을 넣는 주유구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뭐 기름을 넣고 전원을 충전하고,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주유구와 충전구가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경사가 지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약간 볼록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볼록해지면서 내부의 트렁크에 그런 어떤 짐 싣는 그런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심볼이, 글씨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딱 갖다 꽂은 듯한 이런 디자인을 했고요. 앞으로 렉서스가 이런 모든 차에 적용할 그런 레터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X450H 플러스 AWD, 후면에서 봤을 때 이 차는 렉서스다, 이 L자
디자인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전면과 마찬가지로 통일감을 주죠. 한번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이 차가 준준형 SUV죠. 준준형 SUV 치고는 굉장히 트렁크가 넓습니다. 이 트렁크의 용량이 520리터고요. 만약에 이것도 좁다 그러면 이 2열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이면 1411리터. 확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골프 캐디팩이 3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스턴백은 위에 올려놓으면 되고요. 또 이게 보시면 히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뭐 스페어 타이어를 안 끼니까요. 뒤에 트렁크 아래에 이런 공간들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배기 팁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좀 가까이 가서 보시면 밑에 양쪽으로 이렇게 배기 팁이 있습니다. 이 차가 아무래도 2.5리터 사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배기구를 2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뺐네요. 네, 지금 NX450H 플러스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실내가 단순하면서 간결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 이 차가 아무래도 럭셔리 차니까요. 실내의 그런 가죽이나 이런 질감이 부드럽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메탈릭이나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를 기본 내장을 하고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창을 14인치를 둬서 이 굉장히 시인성이 뛰어나고요. 지금 내비는 아틀란 내비고요. 블루투스 연결.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의 상태, 주행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주차 보조 센서, 주차 보조 브레이크,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 안전 하차 어시스트, 후측방 경고, 후방 카메라, 도로 표시방 어시스트, 여러 가지 그런 주행 보조, 안전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 보시면 운행 정보. 현재 이 운행 거리가 665km고요. 시동 후 평균 속도가 31입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한번 주행 이력을 보시면 최근에 제가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면서 이번 연비가 14.5가 나왔고요. 이전 최고 연비는 16.6. 아마 평균으로 하면 15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오는 그런 연비입니다. 이런 다양한 또 차량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차가 LG U+랑 계약을 해서 거기서 그런 정보를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음성 인식도 여기서 가능하게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고요. 센터의 디스플레이 창을 가지고 이 차의 여러 가지 것을 다 조정을 하고요. 굉장히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이렇게 공조와 이런 오디오 볼륨, 이런 건 직관적으로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이렇게 딱 뺐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터치를 통해서 막 조정을 하다 보면 운전할 때 터치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특히 렉서스나 도요타는 안전을 중시한다라는 그런 또 기본 개념 때문에 이런 어지간한 조작들이 주행 중에는 조작이 안 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하다못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꾸는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없죠. 주행 중에는. 시트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통풍, 여러 가지 온도, 이건 이제 온도 조절 기능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걸로 이렇게 온도를 높였다 내렸다, 개별, 조수석과 운전석 개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오디오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싹 빼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360도 카메라 뷰. 저희들이 뭐 주차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아니면은 가닥 쓰다 반복할 때 뭐 이런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휠이고요. 이 휠이 가죽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래서 좀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스티어링 휠 뒤로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좀 예쁘고 날렵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도 약간 작은 느낌이 들게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오게 이런 느낌이고요. 이 뒤에 패들 시프트도 아주 조정하기 편리하게 뒤에 이렇게 예쁘게 딱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기어 노브들이 조금 크고 높았다면 요즘 기어 노브들은 이렇게 작게 만들죠. 그 뒤로 운전에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주행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1열은 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2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2열인데요. 2열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2열이 이게 준준형 SUV 치고는 2열이 굉장히 넓네요. 이 오너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전할 때 약간 이 시트를 뒤로 많이 빼고 운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먹 하나 정도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네, 이렇게 2열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 이쪽을 비춰보시면 이렇게 발이 시트 아래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전동 장치가 이 시트 안에 들어가면서 이 밑에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시트와 발판 바닥이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밑으로 수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쏙 잘 들어가고요. 2열의 시트고를 약간 높여가지고 2열에서 1열을 이렇게 내려다 보게. 그래서 전방에 시야도 이렇게 확보가 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긴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실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눕기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 차 사륜구동이죠. 사륜구동이어서 이렇게 좀 높은데 일반적인 사륜구동에 비해서는 센터 콘솔이 낮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네모나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둥글면 또 다리 두기가 불편한데 가운데 탄 사람도 다리를 얹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공기가 나오는 걸 개별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NX450은 좀 독특한 최근에 나온 기능이죠. 이게 문입니다. 문 손잡이인데요. 문 손잡이가 이 안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보통에 뭐 여기에 이렇게 문 손잡이가 많이 배치가 되죠. 근데 신형 NX는 요 안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기면 열리게. 한번 당기면 열리지 않고요. 실수를 해도 이렇게 당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두 번 당겨서 열리게. 네,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열에 탔을 때 좀 한 가지 좀 아쉽다. 그거는 이 썬루프가 파노라마가 아니어서 1열에서 이렇게 딱 잘리죠. 2열은 여기 썬루프가 2열까지 이 정도까지만 나와줘도 어떨까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 4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지금 뭐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서스펜션이나 이런 세팅 값도 어떤 단단하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쪽에 가깝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에는 2.5L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됐죠. 그래서 평상시 배터리로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배터리가 좀 떨어졌다, 아니면 부족하다, 그러면 순간 가솔린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거기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그 엔진의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네, 그런 이중 시스템이죠. 물론 이제 그게 하이브리드의 개념이죠. 이 차는 총 시스템 출력이 307마력입니다. 일단 300마력을 훌쩍 넘어가서 아까 제가 잠깐 전용도로에서 속도를 좀 내봤는데 뭐 그냥 차가 웅 하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팍 튀어나갑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좀 사람들의 선입견이 좀 이렇게 힘이 없다 뭐 이런 또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힘이 좋고요. 그런 순간 가속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차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또 굉장히 큰 배터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18.1kW인데요. 그 정도면 한번 배터리를 충전한 후에 주행거리가 56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6km면 서울 사람들이 평균 출퇴근에 주행하는 거리가 27km라고 합니다. 왕복. 이틀을 왕복하면 54km죠. 그래서 한 번 충전에 이틀간 전기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차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배운 게, 어떤 분이 양평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을 한다, 40km 뭐 이 정도 출퇴근을 하는데 그 한 달에 그러면 토탈 얼마나 드냐라는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은 10만 원이 안 든다. 기름은 예비용으로 탱크에 채워 넣고
평상시에는 충전을 해가지고 전기로만 다니는데 그게 충전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든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4.4입니다. 도심이 15.0, 그리고 고속도로가 13.7. 아마 좀 거친 운전의 패턴이 아니라면, 효율적인 운전을 하는 패턴이라면 15km는 그냥 너까지 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죠. 배터리에 히팅과 쿨링 시스템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너무 뜨겁다, 그리고 배터리가 열을 받았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식혀주는 그런 또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배터리가 너무 차갑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배터리가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의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또 히팅 시스템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죠. 또 모든 트림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평상시에는 전륜의 100, 후륜의 0의 동력으로 주행을 하다가요, 어떤 눈길이나 어떤 진흙길, 모래길, 좀 미끄러운 길을 만나서 사륜이 필요할 때는 얘가 스스로 동력을 배분을 합니다. 최대 앞에 20, 뒤에 80까지 동력을 나누죠. 그래서 이 차가 승차감이 부드럽고 좋은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승차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주 가속력도 뛰어나고 어떤 그런 차량의 안정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능을 또 그 E4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륜이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W21을 탑재를 했죠. 그 서스펜션의 특징이 한편으로는 부드러우면서 또 극한에 가면 좀 단단해지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덕분에 좀 이렇게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V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EV를 메인으로 하면서 필요시에는 엔진이 개입하는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죠. 그리고 충전량이 EV 모드로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전이 덜 돼 있으면, 그러면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셀프 차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4가지 모드로 배터리를 구동을 하고요. 또 하나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이건 이제 주행 모드죠. 차가 속력은 조금 덜 나지만 어떤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모드고요. 지금 현재는 달리고 있는 건 노멀 모드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평범하게 달리는, 그거 좀 답답하다, 좀 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걸 돌려서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주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초로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했죠. 이 플랫폼은 어떤 차체의 강성은 단단하게 하면서 차체를 고장력 강판을 많이 써서 좀 가벼워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단단해서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을 했고요. 또 주행 시에도 좀 탄탄한 이런 맛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렉서스 토요타에서 GAK 플랫폼을 아마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차츰차츰 적용을 해나가고 있죠. 지금 NX450을 타고 한 100km를 조금 더 넘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 NX450의 주행 느낌의 특징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렉서스답게 어마어마하게 조용합니다. 이게 렉서스가 이 차를 만들면서 하부 소음이나 이런 걸 올라오지 않게 장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진 플러스 배터리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도 오르막길인데요, 이런 오르막길에서도 평길처럼 차가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이 없이 그래 잘 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들링이 이전의 렉서스와 조금은 미묘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의 렉서스가 약간 좀 독일차와 좀 차별화된 부드럽고 약간의 유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조금 타이트하고 칼처럼 그렇게 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예민하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좀 이렇게 정확하고 날카롭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또 하나 좀 이렇게 편하게 느꼈던 거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 창입니다. 이 14인치 디스플레이 창이 운전석으로 살짝 기울었거든요. 그리고 이 창이 워낙 크니까 시인성도 좋고, 운전하면서 특별히 눈을 이쪽으로 봐야겠다 의식하지 않아도 눈에 이렇게 슬쩍만 봐도 전부 다 시원하게 보이는, 그래서 운전이 도움이 많이 된다, 편안하다, 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렉서스 차의 또 특징, 특히 NX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옆에 이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유리 말고 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타면 뭔가 이렇게 안온한, 그리고 폭 잠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SUV들이 이 시트 포지션이 좀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약간 외건 스타일인 듯 하면서 뭐 좀 복합적이죠. 근데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아주 높습니다. 과거에 정통 SUV처럼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시야도 굉장히 확 트이고 잘 보입니다. 이게 여성분이나 키가 좀 작으신 분,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야각이 굉장히 높다, 운전하기가 편해 보인다, 편할 것 같다,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옆에 지금 이 버켓 시트라 옆구리를 잘 받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좀 자동차 전용도로 해서 조금 과격하게 밟았는데도, 네, 좌우의 이런 움직임, 몸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몇 가지 뭐 특징적인 안전사양이 들어가 있죠. 에어백이 일단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차들이 에어백이 6개 정도 많이 넣죠. 네, 이 차는 그거보다 3개 더 많은 9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플러스 새로운 신버전이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렉서스가 또 굉장히 또 안전에 예민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이 또 매력적이죠. 이 차가 기본 모델이 7,100만 원이고요. 스포츠 모델이 7,800만 원입니다. 독일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평균 50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뭐 그것도 하나의 또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렉서스 NX450H 플러스를 시승을 했고요. 네, 이런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즐겁고 재미있는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